벨기에 외곽,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늦은 오후였다. 소속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손흥민은 어릴 적 친구를 만나러 이곳 작은 벨기에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 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던 그는 근처에서 간이 빵집 수레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이 수레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주 들르는 곳으로 화려한 스타디움이 있는 대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빵을 사기 위해 수레 앞으로 다가갔다. 수레 안쪽에서는 한 여자가 계산대 겸 카운터 뒤에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였다. 그녀는 약간 지친 듯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손님들에게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다. 구석 한쪽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소년은 낡고 흐릿한 외투를 입고 공책 위에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다. 손흥민은 빵을 고른 뒤 계산을 위해 앨리스 쪽으로 다가갔다. 앨리스는 그에게 미소 지으며 "어서 오세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피곤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손흥민은 결제를 기다리며 조용히 두 사람을 살폈다. 계산대를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앨리스는 눈에 띄게 피곤해 보였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서 공책에 열중하고 있는 소녀는 고개를 들어 손님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주 펜을 멈추고 작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저 아이는 당신 아들인가요?" 손흥민이 빵값을 치르며 가볍게 물었다. 앨리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소를 띠며 "네,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루카스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자부심과 동시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네요. 훌륭한 아이인 것 같아요." 앨리스는 잠깐 멈칫하며 대답했다. "루카스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항상 저를 돕고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하죠." 그녀의 말 속에는 자신을 지탱해주는 루카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루카스가 입고 있는 외투가 눈에 들어왔다. 외투는 너무 오래돼서 여기저기 실밥이 터져 있었고 한쪽 소매는 기운 흔적이 선명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던 그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늘 어떻게든 부모님을 돕고 싶어 했던 그 모습과 루카스가 겹쳐 보였다. 갓 구운 빵을 들고 수레를 떠나는 길에 손흥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무거움이 자리 잡았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일 수도 있겠지만 그날 그는 앨리스와 루카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어쩌면 축구 스타로서의 화려한 삶 속에서 잊고 지냈던 단순하고 인간적인 고뇌와 사랑이 그들에게서 느껴졌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는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으로 빵수레의 불빛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여전히 수레 뒤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루카스는 고개를 숙인 채 공책에 펜을 움직이고 있었다. 손흥민은 가만히 한숨을 쉬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러나 그 장면은 그의 마음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벨기에에서 볼 일을 마친 뒤에도 그 빵 수레에서 만난 앨리스와 루카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틈만 나면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렸고 특히 루카스의 낡은 외투와 공책에 집중하던 모습이 자꾸 마음을 찔렀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희생과 고난을 떠올렸다. 손흥민은 앨리스와 루카스가 단순히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인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다시 그 마을로 향했다. 이번에는 빵만 사고 떠나지 않고 앨리스와 루카스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작은 시골길을 따라가다 보니 역시나 수레는 같은 자리에 있었다. 앨리스는 그를 알아보고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다시 오셨네요.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여기서 정말 따뜻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들르게 되었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루카스에게 시선을 돌렸다. 루카스는 오늘도 공부 중이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앨리스는 잠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죠. 루카스는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학교가 끝나면
저와 함께 이 빵수레에 와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곤 하죠. 사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집에 혼자 두기가 어려워서요. 밤이면 위험할 때도 많지만 그래도 루카스를 제 눈앞에 두는 게 더 안심이 되거든요. 손흥민은 앨리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애틋함을 느낀 표정을 지었다. 루카스는 정말 어른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주 빵수레에 함께 있는 건 루카스에게 힘들진 않을까요? 앨리스는 약간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루카스의 아빠가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 빵 수레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죠. 루카스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저를 도와주려고 항상 애써요. 손흥민은 앨리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루카스 역시 어린 나이에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루카스가 공책에서 고개를 들고 손흥민을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축구 좋아하세요? 손흥민은 루카스의 질문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축구는 제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너도 축구 좋아하니?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좋아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해요. 하지만 축구화가 없어서 맨발로 해야 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재밌어요. 손흥민은 루카스의 대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축구화를 생각하며 루카스에게 그만의 꿈을 이룰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앨리스와 루카스의 상황을 더 이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숙소로 돌아와 앨리스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는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앨리스가 꿈꾸는 삶이나 루카스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그들의 이야기에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앨리스에게 연락을 했다. 근처에 새로운 커피숍이 생겼다며 그녀와 루카스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동의했다. 약속한 날 그들은 커피숍에서 만났다. 손흥민은 루카스와 축구 이야기를 시작하며 루카스의 관심사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루카스는 손흥민의 질문에 신이 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요. 앨리스는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루카스가 가진 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지하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게 느껴졌다. 손흥민은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돕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루카스에게 말했다. 루카스, 너에게 필요한 건 재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노력과 적절한 지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앨리스는 손흥민의 말에 놀라며 말했다. 손흥민 씨, 저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더 이상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손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저는 축구를 통해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고 이제 제가 받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앨리스 씨와 루카스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제게도 많은 영감을 주는 분들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앨리스는 손흥민의 진심 어린 말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과 루카스를 위해 누군가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다가온 적이 없었다고 느꼈다. 루카스 역시 손흥민의 말을 듣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손흥민은 앨리스와 루카스를 더 자주 만나며 그들의 삶에 점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루카스에게 축구 장비를 제공하고 앨리스가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루카스는 손흥민의 도움 덕분에 축구에 대한 열정을 더 키울 수 있었고 앨리스는 삶이 점차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앨리스는 종종 작은 마을의 카페를 빌려 간단한 빵이나 디저트를 만들기도 했다. 하루의 일을 마친 뒤 바깥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곤 했다. 루카스는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손흥민은 약속대로 다시 방문해 테이블 한편에 앉아 앨리스를 기다렸다. 앵커처럼 남겨진 루카스의 한마디가 있었다. 엄마,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살 수 있는 따뜻한 집이요. 앨리스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추기 힘든 슬픔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앨리스 씨, 혹시 당신이 꿈꿔온 삶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의 질문에 앨리스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요?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빵집을 열고 싶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빵을 굽고 손님들이 행복하게 빵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런 사치를 허락하지 않아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현실은 어렵고 복잡했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꽃 같은 꿈이 남아 있었다. 그 꿈,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네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앨리스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저는 지금 루카스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요. 제가 무언가를 꿈꾸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는 생각은 그냥 마음의 벽일 뿐이에요.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벽에 부딪히지만 그 벽을 넘는 사람만이 진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죠.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앨리스는 손흥민의 말을 떠올렸다. 늦었다는 생각은 마음의 벽일 뿐. 그 말은 그녀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다음 날 손흥민은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앨리스 씨, 이건 당신과 루카스를 위한 거예요. 그는 상자를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앨리스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빵을 굽는데 필요한 도구와 재료가 담겨 있었다. 이건 뭐죠? 그녀는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작은 시작을 위한 준비물이죠. 어렸을 때 꿈꿨던 걸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앨리스는 당황스러우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말한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흥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죠. 앨리스 씨가 그동안 해온 모든 것들을 보면 당신은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앨리스는 손흥민의 도움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빵을 굽는 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을 해주었고 루카스는 그런 엄마를 옆에서 열심히 응원했다. 카페 안에서는 새로운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갓 구운 빵의 따뜻한 냄새였다. 손님들도 점차 그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앨리스와 루카스를 격려했다. 앨리스는 자신이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앨리스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루카스 역시 엄마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손흥민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믿었다. 그러나 아직도 앨리스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선택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손흥민은 그녀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곁에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앵커처럼 앨리스는 손흥민의 격려와 도움으로 점차 자신의 꿈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빵을 굽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문제는 비용이었다. 앨리스는 카페 혹은 빵 수레의 매출 대부분을 생활비와 루카스의 학비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앨리스 씨, 혹시 작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앨리스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까봐 걱정이에요. 실패하면 저와 루카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격려했다. 그는 자신의 축구 경력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저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거였어요. 앨리스 씨가 지금 겪는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단계일 뿐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앨리스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손흥민의 말을 곱씹었다. 다음 날 아침 앨리스는 결단을 내렸다. 루카스, 엄마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했어. 우리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다. 루카스는 엄마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강한 의지를 느꼈고 어린 마음에도 엄마를 돕겠다는 다짐을 했다. 앨리스는 빵 수레 한쪽에 가니 오븐을 설치하고 직접 빵을 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흥민도 종종 찾아와 그녀가 만든 빵을 맛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건 정말 맛있네요. 조금 더 구워진 부분만 조정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앨리스의 기술은 점점 더 나아졌고 손님들도 그녀의 빵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특히 동네 주민들은 앨리스가 만든 빵에 관심을 보이며 매일 찾아오곤 했다. 앨리스는 그 변화를 보며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앞길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빵 수레를 빌린 터나 작은 공간 임대료가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앨리스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고지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부족해질 거야. 그녀는 이 사실을 손흥민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말아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손흥민은 자신의 축구 팬들을 활용해 앨리스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그녀의 빵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한 빵 수레가 아니에요. 꿈을 다시 찾으려는 한 어머니의 여정입니다. 그녀가 만든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녀의 사랑과 노력이 담긴 작품이에요. 그의 글은 순식간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며칠 뒤 빵 수레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앨리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그녀를 응원하고 싶어 했고 그녀가 만든 빵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앨리스는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곤 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손흥민에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앨리스 씨, 지금까지 해낸 것을 보면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루카스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그의 말은 큰 위로가 되었다. 그 후로도 앨리스는 계속해서 노력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도전했다. 새로운 빵 레시피를 개발하고 손님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 루카스 역시 엄마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손님들에게 환히 웃으며 인사를 하고 빵 수레 주변을 정리해 엄마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앨리스의 빵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앨리스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앨리스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루카스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손흥민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앨리스와 루카스가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했다. 손흥민의 도움과 앨리스의 노력으로 빵 수레는 점차 안정세를 찾았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다. 그녀가 만든 빵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특별한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스는 루카스의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를 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것은 루카스가 장래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어떤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추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비용은 앨리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손흥민에게 털어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손흥민 씨, 루카스를 위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빵 수레가 안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유가 부족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신중하게 답했다. 앨리스 씨,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포기하지 말고 우선은 루카스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는 자신의 축구 경력을 통해 얻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앨리스와 루카스를 도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앨리스를 다시 한번 소개하며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가족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앨리스 씨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빵 수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이제는 아들 루카스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루카스가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줍시다.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앨리스의 빵 수레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앨리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다. 이들은 단순히 빵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노력을 응원하고 그녀가 꾸는 꿈에 동참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앨리스는 그 성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일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양한 종류의 빵과 디저트를 개발하며 판매 메뉴를 확장했다. 그 결과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루카스의 학비를 위한 자금을 점차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앨리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루카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루카스가 학교에서 겪을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루카스와 함께 앉아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루카스, 엄마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 항상 널 응원할 거야.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힘든 순간도 있을 거야. 그때마다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 루카스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도 무섭지만 나도 엄마처럼 용기를 낼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그의 말에 앨리스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루카스는 드디어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날, 손흥민은 그들을 차로 데려다주며 루카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루카스,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 루카스는 손흥민의 말에 용기를 얻어 밝게 웃었다. 앨리스는 그런 루카스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도 루카스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루카스가 학교에 들어간 후 앨리스는 빵수레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루카스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루카스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첫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 오늘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도 정말 친절했어요. 어색했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을 들은 앨리스는 루카스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미소 지었다. 그 후로도 앨리스는 루카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하며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찾았다. 빵 수레에서 자선 행사와 워크숍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즐겼다. 손흥민 역시 여전히 그녀와 루카스를 돕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앨리스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루카스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녀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과 의미를 발견하며 앨리스와 루카스의 여정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꿈과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흥민과 앨리스 그리고 루카스는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루카스는 학교에서 더 자신감을 얻으며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학교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루카스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잠재력을 키워나갔다. 그의 성과는 앨리스와 손흥민 모두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을 주었다. 앨리스는 여전히 자신의 빵 수레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맛과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했다. 그녀의 빵은 이제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았고 이 작은 수레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손흥민은 앨리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앨리스 씨, 수레를 좀 더 확장해 보는 건 어때요? 루카스도 이제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장사도 잘 되고 있으니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될 것 같아요. 앨리스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흥민의 말에 용기를 얻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메뉴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방법을 고민했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이벤트를 주최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 봉사 활동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앨리스는 루카스와 함께 새로운 디저트를 개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루카스는 엄마와 함께 빵을 만들며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했고 그 과정은 그들에게 더 깊은 유대감을 선사했다. 손흥민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디저트는 축구 경기장에서 먹기 좋은 간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팬들에게도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었고 빵 수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앨리스와 손흥민 그리고 루카스는 함께 노력하며 더 큰 성취를 이루어갔다. 그들은 종종 루카스의 학교 행사에 참석해 그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루카스의 성과는 그들의 노력을 보답하듯 훌륭했다. 루카스는 학교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생이 되었고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엄마와 손흥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엄마, 손흥민 아저씨, 저를 이렇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앨리스와 손흥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한편 손흥민은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앨리스와 루카스의 삶에 계속 관여했다. 그는 자신의 경기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수레를 방문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팬들 역시 손흥민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를 통해 앨리스의 빵 수레를 찾아와 응원을 보냈다. 빵 수레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공동체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마침내 앨리스의 빵 수레는 작은 확장 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하는 계기를 맞이했다. 이날은 앨리스와 손흥민 그리고 루카스에게 있어 큰 축제와도 같았다. 많은 사람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고 앨리스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전하며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서 항상 힘이 되어준 손흥민 씨와 제 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모두가 그녀와 함께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그날 밤 앨리스는 루카스와 손흥민과 함께 수레 주변을 정리하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루카스는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했다. 앨리스는 그 말에 루카스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 실감했다. 손흥민은 그런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루카스, 네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너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정성과 사랑으로 수레를 키워냈고, 손흥민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들을 지원했다. 루카스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삶을 살며 서로에게도 끝없는 의지가 되었다.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